정부가 광명 시흥지구와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를 신규 개발해 10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공세에 15거래일 만에 3천선이 붕괴됐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전복 사고로 다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우즈가 몰던 차량이 현대차 제네시스 GV80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지난 2사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에 1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죠. 국토부는 오늘 광명 시흥지구와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를 신규 개발해 10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지구 등에 모두 10만 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사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신규 택지 개발 계획에 대한 첫 번째 개발 지역 지정입니다. 먼저 광명 시흥지구는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하고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광명 시흥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해 이제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여의도 면적의 1.3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등 수도권 서남부권 발전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확충하고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도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저지구와 광주 산정지구 등 지방도시 개발 계획도 내놨습니다. 부산 대저지구에는 18,000가구를, 광주 산정지구에는 1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 대전은 부산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광주 산정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와 청년 창업 플랫폼 등으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올 상반기 중 신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오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 규모가 가장 크고 역대 신도시 중에서도 6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광명 시흥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약 7만 가구 규모가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신도시 중에서도 6번째로 큽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됐지만 일대 주민들은 아직까진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교통대책이 변수입니다. 이미 광명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서부간선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힙니다. 또 토지보상 때 주민 반대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건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광명시의 호재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도로도 많이 확충되고 주변 편의시설 많이 확충이 되니까 광명시 주변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아주 근접한 광명시이기 때문에 또 인기도도 높을 것이고 수요도 많을 것이고 공급 부족을 광명시가 또 대체 효과가 클 것. 광명시에서 해당 지구는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지지부진해 오는 2025년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통합개발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3기 신도시 외에도 광명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비롯해 각종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분위기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광명 뉴타운과 3기 신도시가 개발을 마치면 일대에 10만 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스피가 15거래일 만에 3천선이 붕괴됐습니다. 전일 2%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한 코스닥 역시 기관의 매도 공세에 3.23% 급락한 906.3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합쳐지며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중 3,092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큰 변동폭을 보이며 2.45% 급락한 2,994.9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5,537억 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전복 사고로 병원에 이송돼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사고 당시에 우즈가 몰던 차량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에도 국내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GV80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 경사지에 약 9m가량 구르는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전 타이거 우즈는 LA 카운티 교외 지역인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혼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차량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해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Unfortunately, Mr. Woods was not able to stand under his own power. At that time, he seemed that as though he was still calm and lucid. The fact that he was wearing a seatbelt, I would say that it greatly increased the likelihood that it saved his life. 이어 LA 경찰은 차량의 앞면과 범퍼는 완파됐지만 내부는 대체로 손상되지 않았고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해 우즈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즈가 운전한 GV80 차량은 제네시스가 미국 프로골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홍보차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차량 측면을 보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 로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대여한 GV80에는 에어백 10개와 졸음운전 경보, 회피 조향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등 안전 기능이 탑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사고로 다리 쪽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시스 측은 우즈의 사고 소식에 유감을 표하며 KO를 기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현대차가 최근 계속되는 화재로 논란이 된 코나 EV를 비롯해 아이오닉 전기차와 전기버스 일렉시티 총 8만 1,701대를 글로벌 리콜한다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중국 남경 공장에서 초기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 화재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을 모두 교체하는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잔량 교환 리콜에 들어갈 비용은 1조 원 수준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앞서 보셨듯 정부가 오늘 신규 공공택지 3곳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서남부권이죠. 광명 시흥지구 등인데요. 3기 신도시 중에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7만 가구 들어선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서울 분산 효과의 광역교통망도 뚫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정창신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7만 가구 규모입니다. 엄청나고 서울 수요 분산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까? 네, 정부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시장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인데요. 이 광명 시흥지구에 대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이 광명 시흥지구 인근에는 가산이나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또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 이 수도권 거주자들의 택지 선호는 높은 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과거에 비해 주변 공급 과잉 리스크가 감소했고요. 또 광명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커서 주변 청약대기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교통난은 꼭 풀어야 할 과제란 목소리가 큰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 사람들이 이주하기는 거리가 좀 멀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준공이 되고 분양을 하게 되면 서울의 서남부 지역 사람들 중에서도 서민층들은 이제 이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교통망이 확충되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으면은 서울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권대중 교수도 교통망 이야기를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광역교통망 마련돼야 할 텐데 정부는 어떤 보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실은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일 텐데요. 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지구를 발표하면서 이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여기에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이 주변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더니 이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7호선, 또 신안산선, GTX 비노선,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를 건설해서 1호선과 2호선, 7호선, 또 신안산선, GTX 비노선 등으로 연결되도록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사업지구 내에는 이 제2경인선이 확정될 경우에 여기 새로 생기게 됩니다. 또 여기에 환승센터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철도교통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철도망 확충과 함께 이 기존 도로의 정체 문제도 해법을 좀 내놨는데요. 도로 확장을 통해서 정체 지점을 해소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어느 지역인가 알아봤더니 이 시흥시 안현동의 안현교차로에서 매화 산단까지고, 또 금이교차로에서 목감 사거리 구간이 평소 정체가 심한데요. 또 이 구역에 더해서 이 광명 시흥지구에서 부천 옥길지구, 또 광명 시흥에서 광명 공영차고지 구간이 평소 정체가 심한 곳인데 이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철도망에다가 도로까지 넓혀지면 굉장히 좋을 텐데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광명 시흥 외에도 부산 대저 그리고 광주 산정지구도 지정이 됐는데 정부는 두어 차례 더 발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은 수도권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지역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이 수도권 신규 택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김포 고촌지구와 하남 감북지구, 고양 화전지구 등입니다. 이 김포 고촌지구에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강서구와 가까워서 서울 접근성이 좋고요. 또 고양 화전지구는 서울 마포구 DMC 단지와 가까이 있습니다. 또 하남 감북지구는 서울 강동구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이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곳들입니다. 자,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이 신규 택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변창훈 국토부 장관은 앞서 인터뷰에서 이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모두 발표가 되고 나면 기존 3기 신도시 5곳을 합친 약 2,9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시가 더 생기게 되는 셈인데요. 이 땅에 약 25만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18만 가구가 공급되고요. 지방 광역시에 5만 6천 가구, 나머지 기타 지방에서 2만 7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제쯤이면 분양받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 시점이 한 2025년쯤으로 관측되는데요. 이날 1차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는 이 주민 공람, 또 환경 영향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한 2022년 상반기쯤에 지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해인 2023년에는 지구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이후에 2025년이 돼야 분양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신규 택지 발표하자마자 정부가 곧바로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죠? 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광명, 시흥 등 공공주택지구 3곳과 그 인근 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발빠르게 투기를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내일 공고가 되고요.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지정기간은 2023년 3월 1일까지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간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아봤더니요. 이 광명시에서는 광명동과 가학동, 노원사동, 옥길동 등이 있고요. 시흥시에선 과림동과 금이동, 무진해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광주 광산구에서는 산정동과 장수동이 묶였고요. 또 부산 강서구에선 대저 1동과 2동이 지정됐습니다. 예, 오늘 지정된 3기 신도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만 원대까지) 상승 전망이 나오던 삼성전자,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며 8만 원대에 갇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기적 하락세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시 반등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는 최근 약세를 보이며 8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여파에도 36조 원에 달하지만 8만 원대에 한 달 넘게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가 조정 이유에 대해 환율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환율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업황이 조금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거에 따른 1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우려, 조금 단기적인 우려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외 공장 가동 중단으로 주가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부터 미국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파로 인해 전열기 등 난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오스틴시가 기업들에게 공장 가동 중단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삼성전자 강주 사업장 상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단기 이슈들이 삼성전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의 하락세일 뿐 중장기적으로 다시 반등하며 10만 전자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손실액의 40%에서 최대 80%를 배상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 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각각 55%와 50%로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는 기존 분쟁 조정 사례처럼 30%가 공통으로 적용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 기준에 따라 40%에서 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전과 자동차 등에 쓰이는 판재료 수요가 크게 늘며 철강업계가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또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건설용 강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더해져 관련 자재값도 함께 뛰는 모습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공장 보수 일정을 미루거나 당겨 현재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한편 가격 인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열연 강판 가격을 올해 1월 톤당 8만 원, 2월 10만 원 각각 인상한 데 이어 3월에도 5만 원을 올립니다. 현대제철도 다음 달 5만 원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또 건설용 자재인 철근의 유통 가격도 연초 대비 톤당 5만 원가량 뛰었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 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 거래됐다 취소된 아파트 2건 중 1건은 신고가 거래로 나타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지곡동 일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 리서치가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업체들도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지곡동 일대에 들어서는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는 각종 산업시설이 입주할 용인 지곡 반도체 산업시설 용지와
용인 바이오밸리를 연계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시장 확대와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을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 리서치가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업체들도 저변 확대를 위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날 1세대 도시개발 부동산 디벨로퍼인 DSD그룹은 첨단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힘스, 생명화학 회사 EDGC와 유전체 장비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디벨로퍼와 그다음에 유전자 반도체 이 업체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미래의 한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용인 지곡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는 경부고속도로와 기흥 IC, 용인 IC 등이 가까워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 인근의 용인 바이오밸리 연구단지, 지곡 일반산업단지, 삼성 SDI, CN1, 알버트 공장 설립 부지 등이 위치해 있어 향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DSD그룹은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용인시가 경기도의 산업단지 공급 물량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는 오는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TV 매출의 절반가량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하며 15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 자리를 지켰고 2위 LG전자는 올레드 TV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역대 최고 점유율인 31.9%를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고 점유율을 달성한 것에 대해 삼성은 QLED와 초대형 TV 집중 전략이 주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2위를 기록한 LG전자의 TV 시장 세계 점유율은 16.5%로 특히 올레드 TV의 연간 출하량이 지난해 205만 대에 육박하며 처음으로 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가 뉴욕 증시에 입성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22일 루시드 모터스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처칠 캐피탈과 인수 합병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시드의 기업 가치는 240억 달러, 우리 돈 26조 6천억 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전기차 회사의 스펙이 합병 사상 최대 규모로 수소 트럭 회사 니콜라와 비교해도 3배나 높습니다. 이는 지난해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전기차주가 주목받은 가운데 루시드 모터스가 전기차 투자 열풍에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점차 풀렸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에 전라도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부터는 충청 이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 산간의 많게는 최고 80mm 이상, 전남과 경남은 10에서 40mm, 전북과 경북 남부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도와 경북 북부 지역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중서부 지방은 국내외에서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서울과 대전, 청주의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하겠고 대전과 청주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아침 기온 0도, 강릉과 울진은 1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 4도, 부산 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주는 낮부터, 그 밖의 지역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두 해상의 물결은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당분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